30년 공무원이 67세에 집을 나온 진짜 이유. 2023년 12월 31일 박민수는 30년간 다닌 구청 민원실에서 마지막 도장을 찍었다. 동료들이 준비한 케이크와 꽃다발 그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인사말들. 하지만 정작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가득했다. 이제 정말 자유다. 연금 월 180만 원. 적금 3천만 원, 그리고 아파트 한 채 충분했다. 아내 순자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늦둥이 딸 결혼식도 제대로 치러줄 수 있을 것 같았다. 퇴직 후 첫 주 월요일 아침 7시. 민수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출근할 곳은 없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여보, 커피 한 잔 끓여줄래? 30년간 해온 말이었다. 하지만 순자의 반응은 달랐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찬장문을 세게 닫는 소리와 함께 순자가 돌아섰다.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느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커피 끓이고 이제 당신이 집에 있으면서도 나한테 커피 끓여달라고요? 민수는 어리둥절했다. 그냥 평소처럼 말한 건데. 아, 미안해. 내가 끓일게.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에요? 이제 상황이 바뀐 걸 모르세요?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다. 퇴직과 함께 집안의 파워 밸런스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여보, 동창회비 10만 원 좀 줄 수 있을까? 퇴직 2개월 차 민수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말을 꺼냈다. 10만 원? 뭐 하는데요? 고등학교 동창회인데. 당신 이제 돈 안 버는데 그런데 나갈 필요 있어요? 연금으로 우리 둘이 살아야 하는데 10만 원이 어디서 나와요? 민수는 당황했다. 자신의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이지만 가게 관리는 순자가 했다. 30년간 그래왔으니까. 그럼 내가 따로 용돈을 받을 수는. 용돈요? 당신이 나한테 용돈 달라고요? 순자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민수는 우연히 순자의 핸드백에서 통장을 발견했다. 잔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 8천만 원. 여보, 이 돈은 뭐야? 제가 그동안 모은 거예요. 당신이 번 돈이지만 제가 절약해서 모은 거라고요. 그럼 이 돈도 우리 돈 아니야? 아니에요. 이건 제가 힘들 때를 대비해서 모은 거예요. 당신 혼자 쓸 돈이 아니라고요. 민수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번 돈으로 아내가 모은 돈인데 그 돈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퇴직 6개월 차. 민수의 하루 일과는 단순했다. 오전 8시 아내가 차린 아침 식사 감사 인사 금지. 오전 10시 TV 시청 볼륨 낮춰서. 오후 12시 점심 알아서 해결. 오후 2시 낮잠 안에 외출 시에만. 오후 6시 저녁 식사 안에 기분에 따라 유무 결정. 당신 친구들은 뭐해요? 왜 맨날 집에만 있어요? 순자의 잔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친구들도 다들 바쁘고. 바빠요? 김 과장 부인이 그러는데 김 과장은 요즘 등산 동호회 들어가서 매일 나간다던데요. 민수는 할 말이 없었다. 자신만 집에서 빈둥거리는 무능한 남편 같았다. 반면 순자는 점점 바빠졌다. 월요일 요가 수업, 화요일 독서 모임, 수요일 등산 모임, 목요일 볼링 수업, 금요일 친구들과 만남. 여보, 나도 뭔가 배워볼까?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돈 드는 건 안 돼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걸로 하세요. 민수는 유튜브로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혼자 하는 운동은 금세 재미없어졌다. 퇴직 8개월 차, 새 아파트로 이사한 딸의 집들이에 갔다. 사위와 손주들도 모인 자리에서 순자가 갑자기 말했다. 우리 신랑 요즘 매일 집에 있어서 답답해 죽겠어요. 민수는 순간 얼굴이 빨개졌다. 가족들 앞에서 이런 말을? 엄마, 그런 말씀은. 딸이 만류했지만 순자는 계속했다. 아니, 30년 동안 밖에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집에만 있으니까 저도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친구들이 그러는데 남편 퇴직하면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위가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할아버지, 왜 집에만 있어요? 7살 손주의 순진한 질문이 가슴에 박혔다. 그날 오후 집에 가기 싫어서 동네 카페에 앉아있던 민수. 옆 테이블에서 비슷한 나이의 남성 둘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형, 이혼하고 나서 진짜 편해졌어요. 민수는 귀를 쫑긋 세웠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왜 더 빨리 안 했나 후회돼요. 재산은 절반 줬지만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오히려 건강해졌어요. 그래도 4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40년이 뭐예요? 앞으로 20년 더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형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이혼?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봤다. 내가 뭘 잘못했나? 30년간 성실히 일했고 바람도 안 피웠고 돈도 꼬박꼬박 가져다 줬다. 그런데 왜 집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깨달았다. 아내에게 자신은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 또 하루 종일 뭐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순자의 똑같은 잔소리를 들으며 민수는 갑자기 말했다. 나 좀 나가 있을게. 어디 가요? PC방. PC방이요? 당신 나이에?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집을 나섰다. 실제로는 PC방이 아니라 찜질방에 갔다. 20년 만에 집 밖에서 잠을 잔 것이었다. 찜질방에서의 하룻밤은 의외로 편안했다.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았고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았다. 새벽 5시 민수는 생각했다. 이런 기분이구나. 다음날 아침 집에 돌아가니 순자가 화가 나 있었다. 당신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연락도 안 하고 찜질방에서 잤어. 찜질방요? 당신이 왜 거기서 자요? 편해서. 순자는 할 말이 없었다. 남편이 집보다 찜질방이 편하다니. 그날부터 민수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선 돈 계산부터 했다. 연금 월 180만 원, 적금 3천만 원, 절반 1,500만 원. 아파트 시세 4억, 절반 2억 원, 전세 1억에 월세 50만 원짜리 집을 구하면 연금에서 월세 빼고도 130만 원이 남네.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민수는 혼자 사는 연습을 시작했다. 요리 유튜브를 보며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봤다. 처음에는 라면도 제대로 끓이지 못했지만 점점 늘었다. 빨래, 청소, 심지어 화장실 청소까지 30년간 아내가 해주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배워갔다. 신기하게도 민수가 집안일을 하기 시작하자 순자의 반응이 달라졌다. 당신 요즘 왜 이래요? 뭐가? 갑자기 집안일하고.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어요? 민수는 웃었다. 집안일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 퇴직 1년차 어느 일요일 아침 민수는 마지막으로 대화를 시도해봤다. 여보, 우리 진솔하게 이야기해보자. 뭐요? 내가 퇴직하고 나서 우리 사이가 많이 변한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솔직히 말해도 돼요? 응,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답답해요. 제 생활 패턴도 바뀌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눈치 보게 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모르겠어요. 그냥 각자 살면 안 될까요? 그 말이 민수가 듣고 싶었던 답이었다. 좋아. 그럼 우리 이혼하자. 순자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재산은 어떻게 할래요? 법대로 하자. 반반.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할래요? 솔직히 말하자. 우리 둘 다 이게 맞는 것 같다고. 의외로 모든 것이 순탄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렇게 쉽게 헤어질 수 있다니. 이혼 후 민수는 대학가 근처 원룸을 얻었다.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첫날 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자유구나. 민수는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하기 시작했다. 헬스장 등록 월 7만 원, 기타 레슨 월 10만 원, 영어 회화 수업 월 15만 원, 요리 클래스 월 8만 원. 연금에서 월세와 생활비를 빼고도 취미 생활에 쓸 돈이 충분했다. 6개월 후 민수를 본 지인들은 깜짝 놀랐다. 민수 형 완전 젊어졌네요. 실제로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살이 빠지고 표정이 밝아졌다. 헬스장에서 근육도 생겼다. 이혼이 보약이었나? 농담처럼 말하는 친구들을 보며 민수는 웃었다. 취미로 시작한 사교 댄스 교실에서 민수는 비슷한 나이의 여성 미영을 만났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 된 과부였다. 처음에는 무섭더라고요. 혼자 사는 게. 미영의 말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이혼하고 나서 첫 달은 정말.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의 동질감이었을까? 우리 나이의 연애라니. 미영이 수줍게 웃었다. 나이가 뭐 중요해요? 감정에 나이가 있나요? 민수는 20대처럼 설렜다. 40년 결혼 생활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물론 아직은 조심스럽다. 서로 자녀들도 있고 사회적 시선도 있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다시 활기를 띠었다. 이혼 1년 후 민수의 가계부 수입 연금 180만 원, 부업 영어 과외 40만 원, 총 수입 220만 원, 지출 월세 50만 원, 생활비 80만 원, 취미 활동비 40만 원, 저축 50만 원, 총 지출 220만 원. 완벽한 수지 균형이었다. 게다가 부업까지 시작해서 수입이 늘었다. 건강 지표의 극적 변화. 체중 78kg에서 72kg, 6kg 감량. 혈압 140에 90에서 120에 80 정상. 콜레스테롤 높음에서 정상. 수면 시간 5시간에서 7시간. 의사도 놀랄 정도의 변화였다.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나 보네요. 댄스 동호회 회원 30명, 영어 회화 모임 15명, 헬스장 운동 친구들 10명, 요리 클래스 동기들 8명. 결혼 생활 40년 동안 가졌던 인간관계보다 더 다양하고 깊은 관계들이 생겼다. 아빠, 사실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 안도했어요. 딸의 예상치 못한 말에 민수는 놀랐다. 왜? 가족 모임 때마다 엄마가 아빠 흉보는 거 보기 싫었거든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랄 우리 애들 생각하니까 미안해.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오히려 지금이 더 좋아요. 아빠도 훨씬 밝아지셨고 아버지 진짜 대단하세요. 아들도 민수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뭐가? 이 나이에 새로운 인생 시작하신 거요. 저도 그런 용기가 있을까 싶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민수를 존경하게 되었다. 사회적 편견을 깨고 자신의 행복을 찾은 아버지로서 말이다. 민수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은퇴자들을 위해 블로그를 시작했다. 제목은 67세 새내기의 인생 리포트였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탑5. 1.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나요? 절반으로 줄었지만 불필요한 지출이 없어져서 오히려 여유 있어요. 2. 외롭지 않나요?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해요. 3. 아이들이 뭐라고 하지 않나요? 처음엔 걱정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응원해줘요. 4. 새로운 관계는 어떻게 만드나요? 취미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돼요. 5. 후회하지 않나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더 빨리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나이 때문에, 체면 때문에, 돈 때문에 포기할 필요 없어요. 67세든 77세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해요. 민수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이제 그의 인생은 그가 직접 쓰는 소설이다. 주인공도 그이고 작가도 그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진짜 교훈은 이것이다.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이 주인공이 되세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례들을 종합하여 재구성한 창작물입니다. 중장년층의 새로운 인생 시작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통계 2023년 60대 이상 이혼율 전년 대비 15% 증가, 시니어 1인 가구 전체 1인 가구의 23% 차지, 60대 이상 새로운 취미 활동 참여율 78% 증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